흔히들 남편의 바람은 정신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믿었던 남편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생각을 할 때 느끼게 될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안 봐도 비디오라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쉬쉬하면서 살 순 없어서 총대를 메고 나서기로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카톡 보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왔는데 이젠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45평 아파트에서 호강하는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요. 누구시죠? 많이 무례한데요? 무례란 게 뭔가요? 제가 그런 걸 아는 여자라면 애초에 처자식이 있는 남자를 꼬시지도 않았겠죠. 살아보니 사람은 꼭 착하고 바르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듣기 좋게 말하면 개성적이고 주장과 목표가 뚜렷한 거고 듣기 싫게 말하면 무례 아닌가요? 그리고 그깟 무례란 말 좀 들으면 뭐 또 어때요? 과정이야. 어떻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내 손에 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쟁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면서까지 쟁취하는 게 왕의 자리고. 과정이야. 어떻든 왕이 되고 나면 세상은 이제 왕이 것이 되고 사람들은 칭송할 거잖아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거랑 왕이 자리가 대체 뭔 상관이라고 제잘제잘거리는지. 주저리 늘어놓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똑부러지게 직접 말해요. 왕비 자리는 제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려고 연락했어요. 폐위되고 끌어내릴 때 내려오는 것보다 제 발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존엄 있는 퇴장이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딸밖에 못 낳은 힘없고 능력 없는 중전마마는 그 지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 말이에요. 그쪽은 딸 낳은 중전보다 아들 낳은 후궁이 더 총애를 받는 사극도 못 봤어요? 말이 좋아 후궁이지 그래봤자 첩 아닌가요? 더구나 왕이 아닌 딴 놈의 아기를 잉태한 후궁은 들키는 순간 그냥 목이 날아갈 텐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왕의 아이가 아니라니요. 설마 우리 아들이 그쪽 남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지 아닌지는 그쪽이 더 잘 알면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함부로 내뱉는 거 아니란 건 알고 있죠? 명예훼손으로 제가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쪽이 내 남편이랑 만나던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단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쩜 그 아이가 그 남친의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찔러본 건데 왜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제 뒷조사를 했어요? 아니 절대 안 들키게 조용히 만났는데 어떻게 눈치채고 뒷조사를 했단 거예요? 8년을 같이 산 남자예요. 8년을 나만 바라봐주고 딸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의 사랑을 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집에 와도 말도 없이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같이 변했어요. 그럼 밖에 여자가 생겼는지부터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그쪽이 낳은 아들을 본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어쩔까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귀띔이라도 해줘요? 그쪽도 애 키우는 엄마면서 남이 자식이래 함부로 입대는 짓 하고 싶어요? 제 아이가 누구 새끼인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그건 어디까지나 제 사생활이지 그쪽이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남이 일에 함부로 나대면 큰 코 다친단 거 알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는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내 심기를 건드린 건 너 아니니? 내연녀인 네가 감히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없었던 일로 할 순 없는데? 너야말로 조용히 살고 싶으면 꺼져. 내 남편 곁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으면 지금처럼 첩년으로 조용히 숨어 살아 알겠어?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러워서라도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을 하던 말던 그건 우리 부부 일이니까 건방지게 본처인 나한테 감히 이혼을 요구하는 분수 없는 짓거리 하지 마. 상당한 거부감과 불쾌감 그리고 혐오감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왜 처자식을 두고 저한테로 왔는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여자가 너무 세면 남자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쉽게 질려버린다는 걸 여왕벌 같은 여자들은 왜 모를까? 그래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는들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그 결혼이 얼마나 가겠어요? 붙잡고 싶을 때까지 어디 한번 붙잡고 있어 보세요. 서로한테 상처만 되는 그 오만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사랑하는 전 남편의 임종도 못 지키고 참 불쌍한 전처님이네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숨이 붙어있을 때 손도 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전해줬는데 그쪽 딸은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영원히 잃어서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내 남편의 임종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그쪽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요. 지금은 제 남편인 사람이 어제 거래처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고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그 뉘앙스는 뭐니? 내 남편이던 네 남편이던 사람이 죽었으면 먼저 슬퍼하고 엄숙해야 정상 아니니? 어차피 태어나면 언제 죽던 한 번은 죽기 마련이잖아요? 오는데 순서 있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 명줄이 딱 거기까지인 걸 제가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질질 짤 필요 있나요? 뭐라고?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부자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고통은 다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 역시 사장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는 늘 달고 살았는데. 이젠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다 훌을 털고 편히 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슬퍼하고 통탄할 일인가요? 육체가 죽는다고 영혼까지 죽나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일 뿐이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끝은 결국 또 다른 시작일 뿐 슬퍼할 일이 아니란 거죠. 아니었던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해할 거예요. 남은 저와 우리 아들이 먹고 살 걱정 없게 많이 남겨줄 수 있어서 안도할 거예요. 대체 뭔 헛소리를 주절거리고 있는지. 닥치고 그 사람 장례식장이나 알려줘. 아니 근데 애초에 그 사람의 사망 소식이 왜 내가 아닌 내 연녀 너한테 갔단 거야 불쾌하게. 그거야 그쪽은 전처고 전 그 사람의 현재 와이프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뭐라고? 장례식에도 올 필요 없고 앞으로 양육비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혼자서 죽어라고 애나 열심히 키워요. 그 사람 명의의 아파트랑 유산은 이제 다 제 거니까 괜히 재산 탐내고 덤비는 짓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원래 집안 재산은 장남이 가지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재산 상속법이잖아요? 시집 가면 끝은 그쪽 딸은 국물도 없다 그 말을 전하려고 연락한 거니까 괜히 나중에 유산 유류분이요 뭐요 하면서 귀찮게 굴지 말길 바래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절대 유류분 소송 따위는 걸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 남편 유산은 나랑 내 딸한테 그대로 올 텐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있니?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유산이 왜 그쪽으로 가요? 그 사람 생전에 본인 재산은 몽땅 다 저랑 우리 아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요? 구두로만? 설마 구두로만 약속했겠어요? 그 사람이 친필로 자신의 모든 재산은 추후에 전부 저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썼고 전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사람은 너랑 네 아들한테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나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을 리가 없잖아. 설마 작성일자와 날인도 없는 그런 유언장을 가지고 모든 유산을 지가 다 가질 수 있다고 꿈꾸는 건 아니지? 그런 게 없으면 뭐 또 어때요? 유언장은 확실히 그 사람이 쓴 게 맞는데 그럼 당연히 효력이 있죠. 난 학력 가지고 사람 깔보고 그런 사람 정말 극혐인데 오늘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 될 줄 몰랐네? 넌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바람에 중졸이라고 들었는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단 거야. 머리가 나쁜 데다가 배움까지 게을리하면 너같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나랑 이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겠어? 지방대를 나온 그 사람은 은근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학벌 낮은 사람을 살짝 우습게 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거든. 나랑 결혼한 이유도 명문대를 나온 내가 멋있어 보이고 머리 좋은 나랑 아이를 낳고 싶어서라고 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은 나예요. 직업, 집안, 학벌 그딴 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사람은 나란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요. 좋아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왜 이렇게 웃기니? 그 사람이 널 좋아한 게 아니라 네가 작정하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술을 잔뜩 먹이고 관계를 가진 거잖아. 뭐라고요? 누가 술집 여자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너무 천박했어 너. 우리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이랑 자주 가게에 가는 사장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접근하고 기회를 염탐하다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틈을 타서 모텔에 끌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는 임신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협박했잖니 너. 우리 남편이 착하고 처자식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잘하는 양아치들한테 시켜서 나랑 우리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술을 많이 마셨고 솔직히 너랑 뭘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와 결혼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나랑 내 딸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몰아붙였다며? 누가 그래요? 그 인간이 그러던가요? 그래, 너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여자인지 잘하니까 절대 나와 이혼 안 하려고 했고. 너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잘하니까 나와 우리 딸을 보호하기 위해 너한테 간척한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그런 사실을 다 얘기해줬더라면 내가 절대 내 남편이 네 소나기에서 노는 걸 안 봤을 텐데. 내가 자꾸 이혼을 독촉하자 2개월 전에 겨우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어. 그 미련한 사람이. 아니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요. 그 사람은 이혼 서류도 나한테 보여줬고 우리의 혼인신고서도 보여줬다고요. 이혼 서류와 혼인신고 서류만 보여줬지 실제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증거는 없잖니 아니야? 뭐라고요? 그럼 그 인간이 지금껏 날 속였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자지도 않고 말도 잘 안 걸지만 그래도 날 먹여 살려주고 또 재산도 나한테 준다는 유언장을 주길래 그래도 괜찮은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진실인 적이 없는 최악의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전 정말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입에서 진실이란 말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가소롭니? 너 같은 술집년한테 진실을 보여줄 남자가 과연 있긴 하니? 그 사람 유산은 몽땅 다 나랑 우리 딸이 상속받게 될 테니까 남인 넌 그만 꺼져. 아 그래요. 나한테도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 사람 자식이니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아들과 내 남편은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미 보내줬는데? 그리고 그 사람 친자 확인 검사지와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치겠다고 한 네 문자랑 전화를 녹음한 동영상을 증거로 널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떠나게 됐어. 억울한 그 사람 영혼이 구천에서 떠돌지 않고 저승길로 편히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유족인 내가 널 협박죄로 고소하고 1년 전에 못 받은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이니까 기다려. 아니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왜 제가 유산도 한 푼 못 가지고 고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내야 하냐고요? 결혼해달라고 한 게 깜방에까지 들어가야 할 큰 죄인가요? 죄가 맞는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 떳떳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걱정도 안 해도 되지 않겠어? 그 후 상간녀는 결국 협박죄가 인정되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친정부모님이 대신 위자료를 내주셨고 그녀의 어린 아들도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죄라고 다 늙어서 노후 자금을 털어서 딸년 죗값을 치러줘야 하고 등골 빠지는 황혼 육아를 해야 하는지 세상 불효녀가 따로 없지요. 그녀의 파멸은 참 시원했습니다. 친정엄마 장례식은 잘 치렀니? 네, 어머니 어제는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아니다, 널 보러 간 것도 아닌데 뭘. 아, 네, 그렇죠. 먼 길을 떠나는 저희 엄마랑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오신 거죠. 덕분에 저희 엄마도 마지막 가시는 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셨을 거라고 믿어요.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딨니? 네? 죽으면 모든 게 무효되는 건데 감사한 마음 같은 게 어딨냐 그 말이잖니? 아,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법이니까요. 난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이랑 손주 얼굴 한번 보고 니네 집에 다시 한번 가보기 위해 발걸음했던 것이지 별다른 의미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왜 예전에 니네 엄마 칠순 때 니네 친정집에 갔던 적 있잖니 나? 그때 집이 너무 넓고 좋아서 완전 부러웠는데 얼마 안 지나 니들이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고 또 이번에 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 집이 아직도 그렇게 좋은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뭐 암튼 그랬어. 아, 그러셨어요? 네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집이 넓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 있지? 그 큰 집에서 엄마도 없이 살려면 앞으로 얼마나 쓸쓸하겠니 너? 괜찮아요. 저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죠. 남편이랑 아들이랑 엄마는 또 다르지? 집안에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따뜻한 법 아니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 친정엄마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어머니가 왜요? 말했잖니 니들이 큰 집에서 셋이서 살면 외로울까봐 내가 가서 살아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애도 잘 크고 일도 술술 잘 풀린다고 하잖니 다들. 내가 가서 같이 살아주면 네 엄마 영혼도 마음 놓고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가실 수 있지 않겠어?
아까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영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넌 뭘 그런 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니? 암튼 난 네 시아버지랑 니네 집에 가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잠깐만요, 어머니. 합가란 게 어머니 혼자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앞으로 합가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어머니도 그러시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상의도 아닌 통보식으로 합가를 강요하면 어떡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오죽하면? 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왔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둘째네랑 같이 사는 거 이젠 아주 진저리가 나? 아주버님네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며느리곡의 문제야.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아들들은 하나같이 착하고 듬직한데 며느리년들이 몽땅 다 잘못 들어와서 내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게 한단 말이야. 둘째 형님이 어머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반찬도 더럽게 맛없게 하고 빨래는 꼭 지들 거랑 우리 걸 따로따로 돌리면서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알바도 하는 주제에 내가 용돈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계절 바뀔 때 옷이랑 신발 좀 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다음날 어디 지하에서 싸구려 옷이랑 신발을 사다 주고 걔 눈에는 내가 CM이가 아니라 어디 길에서 사는 노숙자로 보이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 난 고기랑 생선이 없음 밥을 못 먹는단 걸 뻔히 알면서 매일 김치나 채소 두부 같은 것만 밥상에 올리고 내가 근육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하루빨리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 걘. 형님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원비도 적지 않게 나갈 테고. 요즘 같은 물가에 6식구들 먹고 쓰고 생활하려면 많이 빠듯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생활비를 좀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생활비라니 내가 왜 걔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니? 우린 부모니까 오히려 용돈을 받았어야 할 입장인데 뭔 생활비를 주란 거야? 난 우리 애들 키우면서 뭐 생활비 받고 키웠니?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말 진짜 희한하게 한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돈 받고 모신다는 게 세상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건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건을 자식한테 생활비 받고 키우는 부모가 어딨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은 다르잖아요. 아버님 아직 벌고 계시니까 두 분의 생활비는 며느리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네 친정엄마였어도 그런 정 떨어지는 말을 했을까? 저희 엄마는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알아서 매달 생활비를 저한테 입금했습니다. 저흰 저희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 사실 생활비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당신 밥값은 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건 네 친정엄마고 네 친정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나도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니. 네,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형님네랑 모순 없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건 네가 아직 둘째 걔의 본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앞에서는 불만 잔뜩 낀 얼굴하고 네 시아버지 앞에서는 또 엄청 착한 며느리인 척 쇼하는 역겨운 그 얼굴을 너가 못 봐서 그래. 어머니 큰형님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큰형님이 아버님한테만 애교 떨고 아버님도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더 이뻐해서 꼴 보기 싫다고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를 여자로 보세요? 며느리가 여자지 그럼 남자니? 아니요, 어머니보다 젊은 며느리들을 나이벌로 보고 질투하시냐고요. 얘가 보자 하니까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미천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들이나 질투하게? 큰애 그게 여우처럼 네 시아버지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내가 열받아서 시집살이를 눈물이 쏙 빠지게 시킨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 겨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벌이하는 형님한테.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밤늦게까지 자지 말고 부업하라고 강요하시고. 애도 못 낳는 병신이라고 폭언을 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히스테리를 부리셨어요? 그렇게 하신 결과 큰형님네 부부가 말도 없이 분가하고 난 뒤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인연 끊고 사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목숨 같은 내 장남을 마귀 같은 년한테 빼앗겼는데 속이 시원할 리가 있겠니? 난 아직도 그년을 용서하지 못했어? 아니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영원히 그 나쁜 년을 저주할 거야? 별난 시애미 짓을 하다가 큰아들 부부한테 절연을 당했으면 둘째네랑은 지혜롭게 잘 지내셔야지. 예전이랑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둘째 아들도 잃을 수 있단 생각은 못 하세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며느리를 적으로 보고 못 살게 구시니까 제 남편이 처음부터 합가는 없다고 못을 박은 거잖아요.
큰아들네랑 인연을 끄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큰며느리 년 때문이라고 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믿어줄래? 아니 니들이 믿던 말던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는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지금의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 우리 막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지극히 생각하는 효자였으니까 분명히 애미 말을 들어줄 거야. 너만 오케이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첫째, 둘째 며느리는 둘 다 시부모를 모셨는데 너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번엔 네 차례가 아니니?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3마리나 있고 어머니는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합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개새끼들을 버리면 되겠네? 개새끼들이라니요. 저희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버리라니요? 개새끼는 어디까지나 개새끼지 개새끼가 어떻게 사람보다 더 귀하니? 넌 네 남편을 낳아준 시애미보다 한낱 미물인 개새끼가 더 소중하니? 어떻게 걔 때문에 시애미와의 합가를 거절할 수 있니?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저희 엄마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네 집이고 우리 아들 집이고 내 집이지 얘가 왜 이렇게 갑갑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 부모님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어떻게 어머니 아들 집이 되고 어머니 집이 돼요? 어머니 입만 여시면 저희 엄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고 남의 집 파출부로 일했다고. 조선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종년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비꼬지 않으셨어요? 또한 저희 부모님이 이 집을 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평생 남의 집 종살이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 집에서 소금이 떨어져 나올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평생 일만 하고 산 바람에 골병 나서 일찍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셨다고 하셨고,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승길에 올라야 좋은 집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죠?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니? 네 엄마가 좋은 곳에 새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덕담한 게 잘못됐어? 그럼 어머니도 하루빨리 저승길에 올라야 하루빨리 윤회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지금 날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독한 여자가 다 있을 수 있니? 사돈 보고 염라대왕 만나러 갔다고 하는 어머니가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떨어져서 염라대왕의 벌을 받아야 해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할 말 없고 말할 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계셔야지 그딴 막말을 하면 아들 얼굴에 똥칠한다는 걸 왜 모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치도 없고 심술도 고약하고 교양이라고는 없는 못된 사람이니까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래? 우리 장남은 날 버린 게 아니라 못된 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잠깐 방황하는 것일 뿐이야. 언젠가는 다시 엄마 곁에 돌아올 거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줄래? 큰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둘째 아주버님 부부랑 아버님한테서도 버림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게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뭐라고? 누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아버님이랑 둘째 형님네 부부 새로 집 찾아서 오늘 이사 나간다고 방금 연락이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가냐고? 어머니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가는 건데 어머니한테 알릴 필요 있나요? 둘째 형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둘째 아주버님과 아버님이 이사를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아버지까지 둘째 편을 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것 봐 내 말이 맞잖니? 둘째 그년이 네 시아버지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서 네 시아버지 오늘 쏙 빼놓은 거 맞잖아? 둘째 형님이 아버님한테 꼬리 흔들 필요가 뭐가 있다고 그런 천박한 말씀을 하세요? 나이를 드셨으면 채통을 지키셔야지 부끄러움은 항상 듣는 사람 몫인가요? 우리 둘째랑 네 시아버지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네 시아버지가 없으면 난 앞으로 무슨 돈으로 사니 이 일을 어쩜 좋아? 빨리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후회할 선택하지 말라고 전해. 아버님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아버님이랑 평생 같이 사셨으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한번 결정한 일을 절대 번복하실 분이 아니란 것을 말이에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갈 곳은 니네 집밖에 없네. 아들 집에서 사는 건 시애미의 권리니까 더 이상 잔말 말고 날 받아들여. 제 남편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날이 어머니랑 절연하는 날이란 걸 기억하시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난 어떻게 살란 거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니?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계속 사실 수 있게 아버님이 배려해 주셨잖아요. 집만 있으면 뭐 하냐고. 돈이 없는데 돈이? 돈이 없음 벌어야죠. 초등생들도 다 아는 도리 아닌가요? 그 후
그 후 아버님과 둘째 형님네는 정말 이사를 나갔고 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운 둘째 며느리도 없어졌고 시끄러운 손주들도 없어졌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저희 집에 와서 살면 안 되겠냐는 문자를 다시 보내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혼자가 돼서 식당에 일당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종년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난데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어머니 무슨 부탁인데요? 또 돈 빌려달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죠? 내가 언제 뭘 얼마나 빌렸다고 또래? 어머니가 저한테서 돈 빌려가신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빌려갈 땐 곧 갚는다 하시고는 실제로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한테서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가신 거로 아는데 이젠 좀 적당히 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뜯기면서 살아야 해요?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주 시애미를 잡아드시려는 태세네.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 유세니? 내가 사는 게 어려워서 내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내가 내 아들 돈을 썼지 네 돈을 썼니? 어머니 아들이랑 전 부부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우리 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넌 집에 앉아서 편하게 부업해서 잔돈 버는데 어떻게 갔니? 우리 아들 돈은 우리 아들 돈이지 네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주고 불만 갖지도 말고 바가지 긁지도 마. 우리 아들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노력하는데 넌 뿌리 자체가 썩은 여자야.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그냥 입만 열면 돈 아주 돈벌레가 따로 없어. 너 지금 당장 나한테 50만 보내줘. 50만이나요?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디다 쓰는지까지 너한테 알려줘야 하니? 늙으면 돈 쓸 자유조차 없는 거야? 시애미를 대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돈 쓰는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막말을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시애미한테 좀 순종하면 어디가 덧나니?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될 것을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지가 번 것도 아니면서 왜 지가 유세를 부리고 연병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게 제가 싫으면 그냥 어머니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전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다신 너 같은 거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 안 하겠다고 말이야. 난생 처음 생각에 일치란 걸 다 했다, 우리? 내 맘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반백수 주제에 바쁘대. 누굴 바보 멍충이로 알고 있나? 더 이상 답장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후 아들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숨을 쉬고 살고 싶지 않아. 한강에 가서 그냥 확 뛰어내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지만 오직 하나 너가 걸려? 너만은 있고 싶지 않고 네 곁만은 떠나고 싶지 않아. 어떡하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신은을 내 편이 아닌 줄 모르겠어. 엄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설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약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봐. 신은 엄마 편이 아니더라도 난 영원히 엄마 편이니까. 그게 정말이야? 고마워 아들. 역시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이 엄마를 구원해준 너한테는 감사한 마음뿐이야. 너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인생이란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하늘은 왜 나한테 돈에 쪼들리는 노후를 주셨는지 너무 힘들어. 왜? 엄마 돈 필요해? 그래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네 마누라한테 50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글쎄 단칼에 거절하는 거 있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 남편을 낳아준 시애미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 사람 원래 돈밖에 몰라? 장도 시장에서 보고 어쩌다 마트 가도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만 사는 여자야. 그래도 그 덕에 5천만이나 모았잖아. 정말 걔가 정말 그 큰 돈을 모았다고?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곰탱이 같은 걔한테 또 돈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니? 그러니까 나도 통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말이야. 그 통장에서 매달 60만씩 빼서 처가에 입금했단 거야. 아니, 효도를 하고 싶으면 양가에 똑같이 해야지 왜 지 부모님한테만 입금하는지 너무 황당하지 않아?
아니다, 양가 똑같게가 아니라 어렵게 사는 시어머니를 지원해드려야지 왜 잘 사는지 친정에 돈을 보내는지. 어이가 없고 배신감이 들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가 아파서 내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 마누라가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기분이 좋을 남자가 세상에 어딨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땐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뒤로는지 친정으로 매달 60만씩 빼돌렸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지는 이미 출가 외인이고 지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몰래 지 친정에 보내는 게 제정신이니? 너 설마 이번 일을 모르는 척 얼렁뚱땅 눈 감고 지날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똑같이 엄마한테 돈을 빼돌려야지. 정말 엄마한테 돈 줄 거야? 당연하지. 아까 50만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당장 50만 보내줄게. 근데 아들 사실은 엄마가 100만이 필요하거든. 100만 달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50만이라고 했을 뿐 100만 준다면 정말 요긴하고 고맙게 잘 쓸 것 같아. 알겠어. 그럼 100만 보내줄게. 근데 말이야 아들 통장에 5천만이나 있으면 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이참에 엄마네 집 냉장고랑 세탁기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다 오래된 고물들이라 엄마도 죽기 전에 최신형으로 좋은 거 좀 써보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이참에 나도 효도란 걸 해보지 뭐. 욕심나는 모델 있음 나한테 보내줘봐.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지. 정말 고마워 아들. 엄마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엄마가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 구워줄게. 한우 좋지. 고마워, 엄마.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일주일 후. 당신 내 통장에 손댔니?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통장을 왜 다쳐?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현금 1,000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모른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당신이 모른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건데 그래도 몰라? 아, 그래. 내가 좀 꺼냈었어. 근데 그게 뭐? 당신 통장에 있다고 다 당신 돈이야. 우리의 공동재산이잖아. 공동재산을 내가 좀 꺼내 쓴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단 거야? 애초에 그렇게 큰 돈을 모아놓고 나한테는 비밀로 한 당신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집에 돈이 있는 걸 알면 쓸궁리부터 하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돈 사고를 한두 번 쳤어? 모자가 똑같이 경제 개념이 없어서 말아먹은 돈이 어디 한두 푼이냐고. 말해봐 이번엔 또 어디다 돈을 갖다 발랐어? 엄마 용돈 좀 드리고 냉장고, 세탁기, TV가 다 10년 된 고물들이라 이참에 몽땅 다 버리고 새 거로 바꿔드렸을 뿐이야. 내가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비난까지 받아야 하니? 멀쩡한 가전을 다 버리고 새 거로 바꿨다는 시점에서 벌써 당신들 모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몰라서 그딴 식으로 낭비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해주는 건 낭비고 당신이 처갓집에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친정에 뭘 해드렸다고 그래? 매달 60만씩 입금했잖아. 이내 두 눈으로 매달 장모님 통장으로 60만씩 입금한 내역 다 봤는데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어쩌다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땐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안 빌려주고. 내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본인 친정에는 그렇게 통 크게 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와이프고 우리 엄마 며느리야? 우리 모자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시댁이랑 친정을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돈 많은 장모님한테는 돈을 가져다 바치고 가진 것 없는 우리 엄마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려고 하고. 당신의 처사에 난 가슴 한켠이 서늘하다 못해 얼음이 돼버렸어. 당신은 날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를 우습게 보고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있어? 그렇지. 나도 내 허락 없이 내가 모은 돈을 함부로 지 엄마한테 가져다 준 남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둘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으니까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까봐. 2억 빚을 지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인간이 겨우 이혼을 무서워할 리가. 이혼하고 죽어라고 이래서 빚 갚아. 빚이라니, 나한테 빚이 어딨어? 주식해서 2억 빚 만든 거 벌써 잊었어? 아니, 잊은 건 아니지만 그건 3년 전에 장모님이 다 갚아주셨잖아. 빚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고생할 딸 자식이 안쓰러워서 대신 먼저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공짜로 갚아주신다고 한 적 없어.
벌어서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갚기로 했다고 그때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깡그리 잊어버렸다고? 아니 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때 그냥 장모님이 내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다른 말은 별로 기억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매달 장모님한테 60만씩 보내드렸던 거야? 그래 더 많이 못 보내드려서 죄송하지만 빚을 갚겠다는 성의만이라도 표시하고 싶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통장에서 1,000만이나 뺏은 당신을 대체 어떻게 용서하란 거야? 그 돈은 나중에 아기 낳고 집 살 때 보태 쓰려고 했는데 그걸 다 닦았었단 게 말이나 돼.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돈 가지고 날 힘들게 한 당신들 모자 이젠 아주 신물이 나.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이혼하고 맘대로 써.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통째로 맡기고 맘껏 효도해. 아무도 안 말려. 다만 우리 엄마한테다 갚지 못한 돈 1억 8천만은 네가 다 갚아.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나머지 빚은 몽땅 다 너가 일시불로 갚겠다는 차용증 썼고 너가 지장까지 찍었으니까 빚은 네가 가져가. 아니 여보 갑자기 나한테 그 많은 빚을 갚으라고 하면 내가 곤란하잖아. 당신 말대로 난 경제 개념이 제로인데 1억 8천만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아. 당신 몰래 엄마한테 효도한 건 내가 잘못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부잖아. 지금까지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겨우 1,000만으로 어떻게 남남이 된단 거야.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그렇게 함부로 인연을 끊는 게 어딨어. 아니 내 팔자는 내가 만드는 거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애도 가지지 못하고 너랑 네 엄마 돈 사고 뒤처리해주면서 사는 거 이젠 진저리가 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지만 끝내는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 우린 인연이 아니란 하늘의 뜻이야. 제발 좀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남남이 되냐고. 그냥 1,000만 썼을 뿐이잖아. 2억 빚이 생겼을 때도 받아줬는데 겨우 1,000만 때문에 이혼하겠단 말이야. 겨우 1,000만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내뱉는 너는 그냥 답이 없는 인간이니까 손에서 놓겠다는 거야. 널 놓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놔야 하는 거잖아. 미안해 너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여자라서. 그 후 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친정으로 찾아온 그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 달을 버텨도 제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그렇게 저희는 4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받은 시어머니의 문자는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네 손에서 다시 빼앗아 왔어? 이제부터 내 아들 돈은 내 거야. 2번 다시 우리 모자 인생에 끼어들지 마. 아주 조금 남은 제 미련을 깨끗하게 쓸어가 주시는 카톡이었지요. 차용증에 쓴 내용대로 전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저희 엄마한테 일시불로 1억 8천만을 갚았고 지금은 빚속에 빠져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 좀 하지 마. 할 일 없으면 집안일이나 하고 그래도 심심하면 우리 엄마 어깨나 주물러드리고 말동무나 해드려. 등 다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호강에 빠져서 바쁜 남편한테 전화질이나 하면서 요강에 똥 싸는 짓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좀 집중해봐. 궁궐 같은 집에서 무제한 카드 맘대로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 그 정도면 떡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러워도 내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지. 하루 종일 집에서 의부증여편 내들이나 하는 짓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대체 언제까지 당신이 그 무의미하고 숨막히는 집착을 받아줘야 하니? 여자들이 임신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깟 유산 좀 했다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똥 씹은 얼굴에서 울상을 찍고 가족 모두를 불편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집안을 초상집으로 만들어야 성이 차겠어? 어머니가 당신 언제 퇴근하는지 물어보라고 하도 닥달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한 거야.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보시라고 해도 이런 건 종년인 며느리가 해야 하는 자비리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강요하셨어. 나도 사람인데 내 전화를 피하고 나랑 말 한마디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을 것 같아? 언제 퇴근해서 오는지 그것만 물으려고 했어? 근데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니? 그거 타자할 시간이면 전화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얼굴만 똥 씹은 것 같이 구릴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꺼져 있어서 단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전화 안 받았어 됐어?
당신의 외도를 알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12주나 된 아이를 유산하게 됐어, 나. 심장 소리도 다 들었고 성별도 다 알게 된 내 새끼를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잃게 됐어. 자식을 잃은 애미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건 인지상정 아니야? 당신들 모자를 보면 숨이 안 올라오는 느낌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난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하대를 받아야 하니? 남편이 외도한다고 다 유산해. 내가 그냥 그렇고 그런 흔한 남자야? 난 직원을 10명이나 거닐고 사업하는 사장이야. 사장이 비서랑 로맨스를 즐기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개된 비밀 아니니? 내가 언제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어? 그 여자는 그냥 내 장난감과 같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괜히 오버해서 열받고 애까지 유산한 못난 애미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직장인들 다들 사무실에 다육식물도 키우고 작은 인형도 가져다 놓고 가족 사진도 놔두고 힘들 때 쳐다보면서 기분 전환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나도 회사에서 위로를 받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비서애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놨을 뿐이야. 남편이 회사에 장난감을 뒀다고 시기 질투하는 여자 봤어? 그 장난감은 어디까지나 회사에만 두고 노는 인형일 따름인데.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사모님인 당신이 왜 그런 인형이라는 존재한테 과도한 신경을 쓰고 유산까지 하냐 말이야. 그냥 당신은 애초에 사모님 자리를 지킬 그릇이 안 되는 여자란 거야, 알아? 더러운 불륜을 그런 식으로 가볍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날 일 같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다가 유산까지 해버린 미련한 여자로 만드니까 좋아. 남편의 외도를 알고 힘들어하는 나한테 잘난 우리 아들이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길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탱이 없는 네 욕심이야. 그깟 비서랑 좀 놀았으면 놀았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내 아들은 첩을 열을 둔다고 해도 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거늘 지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들들볼까? 그깟 임신했다고 내 아들을 꽉 잡고 사모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웃기지 마. 네가 아니더라도 내 손주 낳아주려자는 널리고 깔렸어. 그깟 기집애 임신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내 아들 덜었지만 쳐다보고 살라는 탐욕을 부리는 거야? 하시던 어머니의 폭언이 없었다면 나 그날 저녁 피를 쏟고 내 새끼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도 않았어. 내 아이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당신도 지 새끼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지옥일 테고. 나도 나랑 우리 엄마를 살인자로 몰고 가는 여자랑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은 집에 살기 싫으니까 헤어지자. 내가 먹는 밥에 쥐약을 탈지도 모르고 내가 자고 있을 때 가위로 내 소중한 부위를 싹둑 자를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당신같이 무서운 여자랑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야.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 유책 배우자인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날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해? 회사 거래처 사모님들이랑 내가 모임도 자주 가지고 친하게 지낸단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비서랑 바람핀 주제에 유산한 날 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회사가 지금처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높게 쌓아올린 사업이라 할지라도 인심을 잃으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모르나 봐. 아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를 그렇게 증오하면서 같이 살아봤자 당신한테 뭐 득되는 거 있어? 잘못된 만남은 일찌감치 정리하고 새 인연을 찾는 게 당신한테 있어서도 더 현명한 결정이 되지 않겠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 나한테 줘. 8억이나 투자해서 산 집을 달라고? 이혼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몫 떼먹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하고 5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나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니한테 종면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5년을 합가해 살면서 며느리 도리를 다 했어. 근데 그깟 8억짜리 집도 받을 권리 없단 말이야? 더구나 아직 대출이 4억이나 남아있는 집을 가지고 니꺼 내꺼 하면서 싸웠다는 소문이 퍼져서 개망신을 당하길 원하는 거야?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조곤조곤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물론 집 하나만 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단 건 아니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역시 받을 만한 건 다 받아낼 생각이야. 징하다 진짜. 그래 당신 안 보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 그깟 집 줄게. 그렇게 해주면 주변에 우리의 진짜 이혼 사유를 함구하고 거래처 사모님들한테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폭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 내가 납득이 가는 이혼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 괴롭히면서 과거에 잡혀 살 생각 없어. 알겠어. 약속해준다면 나도 당신 요구대로 이혼해줄게. 고마워. 나야. 누구세요? 나라고. 상우. 아, 그 바람둥이 상우. 뭐라고? 몰랐니?
우리 사촌도 상우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랑 결혼했잖니? 그래서 구별을 위해 그분은 센스쟁이 상우, 당신은 바람둥이 상우라고 불렀었는데 똑같은 이름인데 하는 짓은 어쩜 그리도 다른지. 당신을 보면서 세상 남자는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족속들인지 알게 된 반면 그분을 보면서 남자도 성실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울 수 있단 걸 알게 됐지 뭐야. 너랑은 하늘과 땅 천지 차이인 그분이랑 결혼한 우리 사촌이 최고의 능력자지 뭐. 그런 말은 됐어. 내가 그딴 한가한 말이나 하자고 연락한 거 아니야. 부탁인데 나랑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좀 가서 살면 안 될까? 우리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때 내가 좀 그 집 말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도 되냐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 니들 모자를 왜 내 집에 들여야 하냐고. 난 너랑 재결합할 생각 꼬물 만큼도 없는데. 재결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상하게 거래처와의 계약들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 적자라서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어. 회사를 살리려고 적금도 다 털었고 빚만 남았어 나. 망하고 보니까 친구, 지인, 친척,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당신이 우릴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린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제발 부탁인데 단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릴 그 집에서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해.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정말 그 집에 가서 살아도 돼. 어차피 지금 그 집 비어있으니까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살아. 비어있다니? 그럼 당신은 어디서 산단 말이야?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 월세 내놓을 생각으로 난 그냥 원룸에 이사 왔어. 정말 어쨌든 고마워 여보. 이 은혜는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게.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집에 오고부터 엄마가 너무 이상해졌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자꾸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셔. 치매 오셨겠지. 그 연세 어르신들 뭐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우리 엄마는 절대 치매 아니야.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여기 들어오고부터 이상해졌단 말이야. 진지한 얼굴로 나보고 떠나야 한다고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해나고 온몸이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이 문제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여자 우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걸어다니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등골이 오싹해낸단 말이야. 이 큰 집을 그냥 비워둔 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빨리 솔직하게 털어놔.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돼? 그럼 벽에다 대고. 화영아, 나야 상우. 내가 왔으니까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혀. 하고 큰 소리로 소리쳐봐.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도와달라며 도와주려고 시도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왜 싫어? 알겠어, 해볼게. 해보고 결과 알려줘. 여보, 나 진짜 환장하겠다. 귀신이 고칼로르시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셨고 나도 지금까지 들리던 잡소리도 더 이상 안 들리게 됐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헐, 정말 그게 먹혔단 말이야? 역시 그녀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당신이었구나.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 집에서 화영이 이름을 불렀어야 했단 거야? 그 집에 화영이 영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화영이 영혼, 화영이 죽었어? 당신 나랑 이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영이를 비서자리에서 해고했다며? 28살 이상인 여자는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며 잘라버리고 더 어리고 이쁜 비서를 들였다며?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지. 우리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밤에 우리 집에 몰래 기어들어서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 죽겠다는 건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 때문인지, 아님 죽음으로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였는지 그건 오직 그녀만 알고 있겠지. 뭐라고?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내가 친정에 가고 집을 비울 때마다 내 연녀를 데리고 집을 드나들었니? 얼마나 자주 기어들었으면 그 여자가 우리 집 비번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 이혼하자마자 현관 비번을 바꾸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여자 시체를 발견한 난 무슨 죄니? 그 자리서 기절할 뻔했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이사를 나왔고, 그 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충격과 공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병원까지 다니며 심리치료 받았어.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집은 누구도 살 수 없는 유령의 집으로 돼버렸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집에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고 사흘을 못 넘기고 다들 나가버리게 됐거든.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존재한단 말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직접 경험해보고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그럼 당신은 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월세로 내놓지도 못하고 매달 대출만 갚고 있었다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 다행히 화영이라는 여자 부모님이 살 만큼 사는 분들이시라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고 대출금은 그분들이 대신 내주시고 있거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안녕을 찾지 못하는 당신들 딸을 위해 스님이여 법사님이여 보살님이여. 안 찾아본 사람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몽땅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일개 평범한 인간인 당신이 그녀의 영혼을 조용하게 다독일 수 있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역시 사랑이 최고구나. 당신은 장난이었겠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었나 봐.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예쁜 얼굴로 태어나 왜 겨우 내연녀를 자처했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야만 했었는지 안쓰러운 영혼이지. 아니, 대체 뭔 헛소리를 소름 끼치게 주절거리고 있는 거야.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길가에서 노숙하면 했지. 이런 귀신 소굴에서 귀신이랑 같이 못 살아. 깜방보다는 그래도 귀신 소굴이 낫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화영이네 부모님한테 화영이가 생전에 써온 일기장과 핸드폰 문자 그리고 유서가 있다고 하시네? 거기에는 그 여자가 입사 당시 사장인 당신한테 당했던 각종 성추행과 협박 내용 그리고 그 모든 녹음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성추행으로부터 성폭행 그리고 애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했어. 성폭행마저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였다고 뻔뻔하게 짓거린 녹음 파일을 듣고 나 토 나올 뻔했잖아. 그런 뻔한 거짓말을 정말로 믿은 순진한 그녀도 문제지만 넌 정말 동정조차 할 가치 없는 개자식 아니니? 그렇게 강제로 범한 여자면 이혼한 후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딴 여자한테 갈아타기나 하고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맛있게 말아쳐먹게 된 거야. 딸을 잃은 그 부모님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그냥 두고 봤을 것 같아? 당신이 한 말들이 다 사실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딨어? 방금 화영이 부모님한테 연락드렸어. 기다리던 너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무슨 방법을 써도 진정시키지 못했던 그녀의 영혼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고. 뭐라고? 어디도 도망갈 궁리 하지 말고 그 자리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전해달래. 성폭행으로도 모자라서 폭언을 휘둘러서 끝내는 당신들 딸을 자살하게 만든 니놈을 깜방에 쳐넣지 않아도 될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하셨어. 니들 모자가 그 집에서 화영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뭐라고? 노인네들이 무섭지도 않아? 귀신이랑 같이 살겠다고. 그분들은 딸의 영혼이랑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셨어.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가는 그 집은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준다고 했으니까. 난 돈만 받고 손만 흔들면 끝이고 더 이상 너랑 이런 요상한 대화 할 필요도 없어. 난 싫어. 내가 왜 귀신으로도 모자라서 그런 무서운 노인네들이랑 같이 살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절대 싫다고 할 게 분명하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는 다 우리가 잘못했어. 당신을 두고 밖에서 바람핀 나도 미친놈이고 당신한테 혹독한 시집살이 시킨 우리 엄마도 죽을 죄를 지었어.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고 당신 앞에 엎드려서 발을 핥으라고 하면 기꺼이 핥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이 귀신 소굴에서 구해주라. 응? 더러운 니들 주둥이로 내 발을 1000번 1000번 핥는들 죽은 내 딸이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 딸은 니들 때문에 세상 빛도 못 보고 죽었고 난 무기력하게 내 딸을 그렇게 하늘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 태어나지 못한 내 딸의 원한과 상처받아서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은 이제 와서 니들이 뭔 짓을 한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 차단할 테니까 영원히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마. 궁궐 같은 그 집에서 널 목숨처럼 사랑하는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부모님이랑 영원토록 함께 살아.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살아. 왜냐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천벌이니까. 그 후 딱 한 번 화영이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도 모자를 꽉 틀어잡고 그 집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지요. 그도 모자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의지를 완전히 저버리고 화영이 부모님이 하란 대로 하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깜방에 갈지도 모르고 또 영혼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은 넓고 별의별 인간이 다 있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단 걸 알게 한 경험이지요.
나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네 시애미. 헐,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심술궂고 시집살이를 제일 얄밉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시애미가 연락을 하는 건데 무슨 반응이 그렇니? 내가 심술궂다고?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나처럼 순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딜 봐서 심술이 숨어 있어 보이냐고. 너 혹시 눈이 삔 거 아니니? 안과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또 무슨 며느리 골탕 먹일 좋은 방도가 생각나서 시작부터 혈압 올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세상에서 제일 싫어라 하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네, 저도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뭐야,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교양 없이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내뱉으면 어쩌자는 거니? 어머니는 늘 제 면전에 대고 절 싫어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오늘은 저도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인데 시원하네요.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걸 왜 예전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못해서 끙끙 앓았을까요?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랑 너에 대한 불만 그리고 네 흉을 보라고 하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난 잠도 안 자고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넌 내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고 난 네가 맘에 안 든다는 뜻이야. 네, 그 말씀만큼은 한치의 의문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마저 며느리인 저한테 호통치시고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분일 텐데 정신말짱한 현실 세계에서는 오죽하실까요?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를 싫어라 하는 건 아마 세계 제일일 것입니다. 아주 굿이에요, 굿. 알면 됐다. 근데 내 나이 70을 먹고 보니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체력도 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은근히 빡센 정신적 노동이더라고. 널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니까. 몸에서 안 좋은 기가 나오는 것 같고 피곤하기만 해서 이젠 그만 나 자신을 바꾸기로 했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다가 죽은 다음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돼서 다음 생에선 개나 돼지 같은 동물로 태어나면 어쩌니? 평생 갇혀서 살다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비참한 동물로 태어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뭐야. 그래서 이제부턴 덕을 쌓기 위해 너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고맙지? 네, 정말 고맙네요. 그럼 지금 당장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천만 보내도록 해. 제가 왜요? 왜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는 일이지 건방지게 왜라는 말은 대체 왜 하는 거니? 돈 천만이 껌값인가요? 다짜고짜 천만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나 앞으로는 널 괴롭히지 않고 너랑 친하게 지내주겠다고 했잖니. 그럼 너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한테 줘야 하지 않겠어?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머니한테 그 큰 돈을 드려요? 며느리 주제에 시애미를 속여 넘기려고 하는 간사함까지? 넌 어쩜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의 모든 단점을 다 갖고 있니? 눈치도 없고 은큼하고 착한 척하면서 뒤로 몰래 호박씨나 까고. 너처럼 정이 안 가는 사람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고부로 돼서 얼굴 보고 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인연이라면 인연이겠다, 그지? 옷끝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우린 이미 10년을 고부로 산 사이야. 이 정도면 미운하고 오나 이젠 가족 아니니? 쌀쌀하게 선을 딱 긋지 말고 네 남편인 날 친엄마로 생각해 줄 때도 되지 않았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냥 속 시원히 하세요. 어머니답지 않게 왜 자꾸 빙빙 돌리세요? 우리 아들한테서 다 들었다. 너 네 친정엄마한테서 1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았다며? 그걸 그 사람이 다 얘기했다고요?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머니 아들 입 싼 건 정말 알아줘야겠네요. 입이 싼 게 아니라 엄마한테는 비밀이 없는 착한 효자지? 얼굴도 성격도 직업도 뭐 하나도 맘에 차지 않아서 며느리 복 없는 내 팔자를 원망도 했었지만 네 친정이 그렇게 소소한 알부자였단 건 완전 의외다. 니네 엄마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성격도 온순하길래 겨우 거지 수준이 나면한 흙수저 집안인 줄 알았는데 10억이나 되는 돈을 깔고 있으면서 그렇게 쪼잔하게 벌벌 떨면서 좋은 옷 한 벌 좋은 가방 하나도 못 사고 살았다니? 하여간에 사람이 너무 청승 떨면서 궁상맞게 사는 것도 병이라면 병이라니까.
살아있는 동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야지 죽고 나면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라니? 네 엄마 덕분에 새 집을 사게 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사람은 역시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저희 엄마 덕분에 어머니가 새 집을 사신다니요?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씀이세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니? 10억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썩혀둘 수도 없고 투자 중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아니니? 새 집 사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네 엄마도 구천에서 위안을 느끼실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제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어머니가 쓰시겠다고 덤비시냐 그 말이잖아요. 제 돈은 제 돈이지 어머니 것도 어머니 아들 것도 아닙니다. 넌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네 돈도 우리 집 돈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유산으로 집 사기로 한 건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어머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감정은 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 절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넌 그냥 너 혼자 살아. 난 내 아들이랑 새 집에서 살면 돼. 나이 먹으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찮은데. 그 귀찮은 존재를 내가 회수해가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아들은 남자니까 나 혼자 살 때보다 식비가 훨씬 더 들 거잖아? 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무서울 정도로 많이 먹어서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네 남편이 먹을 식비는 너가 보내? 그 사람도 이젠 나이가 있어서 지금은 그때의 절반도 못 먹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젠 나이가 있으니까 양보다 질 아니니? 비싼 한우랑 생선을 사 먹이려면 어디 한두 푼 드니? 좋은 걸 먹여놔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래야 너가 1년이라도 늦게 과부될 게 아니야. 다 널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일단 우리의 화해 비용 1,000만이랑 네 남편 식비랑 생활비 3개월치 500만 보내. 네, 그렇게 할게요. 해외여행도 젊어서 다녀야지 늙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다니겠네. 아이고, 내 청춘은 언제 어디로 가고 갑자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눈물이 난다. 어머니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영어도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해외로 나가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내가 모르지 우리 아들도 모르니? 네, 제 남편이랑 같이 가셨단 말씀이세요? 그 사람 휴가도 아니고 연차도 내기 힘든 직업인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몰랐니? 우리 아들 직장 그만뒀는데? 직장을 그만뒀다니요? 아니 대체 왜요? 직장은 원래 먹고 살기 힘든 인간들이나 다니는 것인데 우리 아들은 처가에서 10억이나 물려받았는데 굳이 계속 일할 필요 있니? 남은 인생은 힘들게 회사 다니지 말고 그냥 엄마 곁에서 효도나 하면서 살라고 내가 설득했어. 인생 별거 있니? 네 엄마 봐라, 돈 아낀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살다가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자식한테 남겨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니? 사돈 좋은 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자는 지금 이 집은 팔고 새 집 사서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만 살기로 했어. 그런 의미에서 7천만 더 보내주라. 네 남편 식비랑 생활비 3개월에 500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어. 이번엔 반년치 생활비 2천만에다 집 살 때 쓸 선불금 5천만 보내도록 해. 10억이나 있는데 그깟 7천만이 돈이니? 제가 꼭 그 돈을 드려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 꼭 필요한 돈이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면 넌 우리 집 며느리 자격 미달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지출이 맞나요? 얘가 대체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나 필요 없는 지출은 안 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30년이나 적게 산 주제에 기분 나쁘게 감히 내 인생에 의문을 갖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꼭 필요한 돈이니까 무조건 보내. 거부하면 이혼이야. 우리 아들 내 말이라면 뭐나 들어주니까 내가 이혼하라고 종용하면 넌 그냥 아웃이야. 네, 그럼 지엄하신 명대로 원하는 액수 입금해드리죠. 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집 살 돈 3억을 입금하라고 했는데 생뚱같이 이혼 서류를 보내오면 어쩌자는 거야? 네 남편을 늙은 시모한테 뺏겼다고 심술나서 나한테 도전장 던지는 거니 뭐니? 남자 없이 살아보니 이제야 내 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니? 그렇게 남자가 필요하면 네가 여기로 오면 되겠네.
나랑 살긴 싫고 내 아들은 빼가고 싶고 그런 양심 없는 짓거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3억 보내? 3억이 누구네 집 과자값인가요? 나와라 짠 하면 나오는 돈이에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미 어머니한테 7,500만을 보내드렸으니까 나머지 500만만 보내드리면 이젠 끝입니다. 끝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8천만을 맡겨두셨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돼서 제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꼭 필요로 할 때 드리라고 당부하셨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했는데 아버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하게 됐네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아무리 저희 엄마 유산에 침을 흘려도 어머니의 노후 자금만은 꼭 지켜줬어야 하는데 두 모자가 노는 꼴이 하도 어이없어서 그 돈을 다 돌려드리게 됐네요. 뭐야, 그럼 네가 준 돈들이 결국 다 내 돈이었단 말이야? 당연하죠. 설마 제가 제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그리 쉽게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한테 줬다고 생각하셨어요? 자기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종이장으로 보시는 이중성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의 돈을 다 돌려드린 건데 어떠셨어요? 돈을 물 쓰듯 쓰시니까 좋으시던가요? 뭐야, 어차피 어머니 아들이랑도 이혼할 생각이라 돌려드려야 할 돈이고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금방 없어질 돈이에요. 그냥 미리 땡겨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속이 좀 편하실 거예요. 이혼이라니? 너 정말 우리 아들 없이 살 자신 있니?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제 나이에 제일 쓸모짝 없는 게 남편이라는 존재라고요. 여자는 노후에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들 하잖아요. 건강이랑 돈 그리고 딸. 전 그 3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굳이 어머니 아들같이 뭐 하나도 지 손으로는 할 줄 모르는 인간은 필요 없는걸요? 전 제 딸만 있으면 되니까 어머니 아들은 그냥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고 5년을 넘게 생활비 한 푼을 안 준 어머니 아들이랑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시간 끌지 말고 요행도 바라지 말고 부를 때 법원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그 후 이혼하지 않겠다고 우기던 남편은 할머니와 아빠의 속박에서 엄마를 그만 풀어주라는 딸아이의 참교육을 받고 이혼에 동의했고 본가에서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집 선불금으로 내겠다던 5천만 원 결국 두 모자의 사치로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애써 모아주신 노후 자금을 다 탕진하고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들이 겨우 재취업해서 힘들게 버는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닌다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효도를 다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둔 것도 어쩜 그분의 복이라면 복이겠지요. 그런 전 남편의 한심한 모습에 제 딸아이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고 지금은 아빠랑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다. 덕분에 어제 저녁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바쁘게 돌아쳐야 하는 형편에 나리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느라 애썼어.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상우 씨 어머니를 만나 뵙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뻔한 인사치레는 됐고 이젠 그만 본론으로 들어갈까? 네, 본론이라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니들 결혼 반대야. 너같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용납할 수 없고 널 내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도 없어. 아빠도 없이 엄마랑 단둘이 큰 불쌍하고 비참하고 팔자 사나운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수 없으니까 그만 포기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자만이 내 아들의 짝이 될 자격이 있어. 저희 사랑하고 있고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헤어질 순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랑 이혼하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지금껏 당당하게 절 키워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빠가 없단 이유로 결혼이 물 건너갔단 걸 알면 그 누구보다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 속에 아이를 품고 이혼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각오하고 했어야지.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자식 인생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 여자한테 과연 엄마의 자격이란 게 있니? 그렇게 무책임한 엄마 밑에서 잘 커봤자 얼마나 잘 컸겠냐고 안 봐도 비디오지? 저희 엄마는 아빠의 버림을 받고도 절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은 강한 엄마고 제 부모님 이혼의 유책 배우자는 저희 엄마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그게 그거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이나 피는 그딴 양심 없는 인간의 피를 물려받은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잖니?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 개판되는 거 한순간이다 너. 또 누가 아니 너도 네 아빠처럼 딴 놈이랑 바람이나 피면서 내 아들이랑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절 믿어주세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고 절대 서로 배신 같은 거 안 합니다. 성실하고 올곧은 우리 아들은 당연히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넌 모르는 일이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어디서 감히 반발이야. 암튼 난 니들 결혼 결사반대야. 사장 아들인데다 명문대를 나온 우리 아들은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자 하는 니 그 절절한 욕망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는 레벨이란 게 있잖아. 저랑 그 사람은 레벨이 맞지 않단 말씀인가요? 당연하지. 그걸 꼭 말해야 하니? 우리 아들은 백마탄 왕자고 넌 그냥 말똥이야. 왕자랑 말똥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 말똥이라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의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사모님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저급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상우 씨는 어머니를 순수하고 착하고 품위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집에서는 우아한 척 가면을 쓰고 사시나 봐요? 가면을 쓰고 살면 뭐 어쩔 건데? 평소에는 우아한 모습 유지가 잘 되는데 너 같은 싸구려 여자만 보면 저도 몰래 가면이 벗겨져서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툭툭 입으로 튀어나와서 가끔은 나도 내 자신이 당혹스럽단 말이야.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너 같은 여자한테 막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당분간은 또 순수한 사모님 얼굴을 유지하고 살 수 있거든. 평소에는 백화점 직원들한테 갑질하면서 우월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맘에 안 드는 아들 여친을 뭉개는 게 더 재밌다야. 이래서 다들 아들 결혼시키면 며느리 시집살이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구나. 나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눈물 콧물 짜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알겠니? 정기적으로 남한테 갑질하고 상처 주지 않으면 우아함을 유지할 수 없다니요? 그건 꼭 정기적으로 사람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구미호랑 같단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뭐야, 이게 감히 누구 보고 구미호래? 구미호는 너지. 멀쩡한 남이 아들한테 꼬리쳐서 내 아들 피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구미호년. 더 말해봤자 별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실례하죠. 방금까지 회의한다고 이제야 겨우 카톡 봤어. 우리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싫은 소리를 하셨다고? 우리 엄마 원래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해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어쩜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을 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엄마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미안해.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자기한테 상처 준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 입으로 실수는 잘하시지만 그래도 본성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아빠 앞에서는 평생 순수한 소녀 같은 감성을 유지하고 나한테는 밝은 엄마였거든. 불쾌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긴 해도 그래도 금방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분이야. 분명 지금쯤은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기랑 자기 엄마한테도 미안해하실 거야. 우리 양가 엄마들과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건 어때? 직접 자기 엄마를 만나보면 엄마의 오해도 말끔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쉽게 생각을 바꿀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자기 엄마 30년 동안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잖아. 우리 엄마 은근 성공한 사람을 동경하는 분이니까. 자기 엄마를 보시고 나면 분명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믿져야 본전이잖아.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당장 좋은데 예약해야겠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응, 알겠어. 고마워. 오늘은 고생 많았다. 어떡하던 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위해 애썼어. 덕분에 정말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했지 뭐야. 기분이 좋다니요.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인데 왜 넌 기분이 별로니? 하긴 남편한테 버림받은 구차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퍼먹고 사느라 4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밥을 먹어본 적이나 있었겠냐고. 괜찮아. 원래 없이 산 사람들한테는 고급 음식을 향수할 미각 따위는 없는 법이야. 필요가 없는 인체의 기관은 알아서 퇴화되기 마련이거든. 레스토랑의 요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맛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잘 먹었으면 됐지 무슨 불만이 있어서 말끝마다 불쾌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니?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저 하나를 바보로 만든 거로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 면전에 대고 싫은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으신 거 잊었단 말은 못하겠죠? 내가 무슨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식 생각 안 하고 이혼하는 부모들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라고 하시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어디서 감히 뻔뻔하게 남의 잘난 아들을 탐내냐고.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집신을 찾지 않고 구두신을 찾아서 신으려고 하냐? 인간이 주제를 모르면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며 처음부터 끝까지 불쾌한 말만 골라서 하셨죠. 그쪽 같은 여자한테서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상우 씨 같은 아들이 태어났단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네요. 그래, 난 니들 모녀가 너무 똑 닮아서 신기하던데. 두 모녀가 똑같이 말똥같이 생겨서 웃음밖에 안 나던데. 뭐라고요?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무식한 말을 나오는 대로 내뱉는 거예요? 말똥을 말똥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거야? 남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는가 봐예. 오래전 내가 봤던 어떤 여자의 비참하고 초라한 얼굴이랑 네 엄마 얼굴이 너무 똑 닮아서 깜짝 놀랐지 뭐야. 배가 남산만해서 남편 뺏기고 울고불고 히스테리 부리던 한심한 어떤 여자가 간만에 생각나서 속으로 웃었다. 네 엄마랑 너 같은 얼굴은 구역질 나서 생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내 아들 곁에서 맴돌지 말고 썩어져. 원망하려면 남편한테 버림받고 구차하게 살고 있는 무능한 네 엄마를 원망해. 그럼 난 널 원망하면 되는 거니? 네가 내 남편을 꼬셔서 우리 집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임신 중인 날 이혼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모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살게 된 책임을 너한테 물으면 된단 말이야.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미쳤니? 아무리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될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단은 네 남친 엄마인데. 그런 나한테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니?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난 30년 동안 한 번도 니그 뻔뻔하고 추악한 낯짝을 잊은 적이 없는데. 넌 그동안 나란 사람을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니? 네가 꼬셔서 돈만 빨아먹고 버리는 바람에 그 인간은 빚만 짊어진 이혼남이 돼서 인생 바닥으로 떨어져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난 임신 한 몸으로 혼자가 되어 출산도 혼자 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시설에 맡기고 죽어라고 일만 했어.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린 주제에 내 얼굴을 잊었니? 아니 당신 대체 누구세요? 누구길래 그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을 모욕해요? 나 이상우 와이프였던 사람인데 설마 모르는 사람이란 말은 못하겠지? 술집 년한테 푹 빠져서 집에 있는 돈을 다 꼬라박고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써서 너한테 바친 그 미친놈 이상우. 설마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기진 못할 거지? 이상우라는 사람도 당신도 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사람 잘못 봤나 본데 두 번 다시 그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네. 당신 남편한테 다 얘기하는 수밖에.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제가 술집에서 일했던 과거도 모르고 제가 순수하고 착한 소녀 같은 여자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둡던 그 과거를 그 사람 앞에서 버섯목처럼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있냐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와 내 딸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감히 내 딸을 아빠 없는 애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상처를 줘?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땐 철이 없어서 그냥 남이 남자가 좋아 보였고 또 제가 좀만 웃어주면 그쪽 남편이 통 크게 돈을 써주니까. 사랑받는 기분이 좋아서 그 남자랑 만났을 뿐 본처인 당신한테 상처 줄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아들과 제 남편한테는 제 과거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말아줘요. 이걸 어쩌나 그쪽 아들은 지금 내 곁에서 우리의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아줌마는 상도덕도 없어요? 아들한테 엄마의 과거를 다 까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술집에서 일했던 엄마의 과거를 알면 엄마를 얼마나 경멸하겠냐고요. 엄마나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멸할 생각은 없어. 내가 화나는 거 순에 가정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왜 그 유부남한테서 6천만이라는 돈을 뜯어냈냐는 거야. 인간으로서 정말 최악이란 생각 안 들어. 그런 짓을 하고도 세희가 아빠 없이 큰 여자라고 무시하고 결혼 반대했어. 아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 엄만 그냥 그 사람을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지가 좋아서 나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묻고 지나자. 왜 아빠한테 말하면 이혼당할까봐 무서워? 아빠는 엄마를 영원히 순수한 소녀 같은 여자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엄마의 그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너무 궁금해서 아빠한테 이번 소동 벌써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네 아빠 이혼 얘기를 꺼낼지도 모르는데 넌 네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다는 말이야? 아빠의 결혼 생활은 아빠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결과가 어떻든 그건 엄마가 뿌린 씨앗이지 내 탓이 아니야.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네. 엄마하고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전해왔는데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네 아빠한테 버림받으면 앞으로는 너한테서 부양받을 건데. 유감스럽게도 난 오늘 이후로 엄마랑 인연 끊고 살기로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모님이랑 세희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 생각이야. 엄마 같은 여자의 아들인 날 내치지 않고 사위로 받아주시겠다고 한 현명한 장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엄마 대신 평생 속죄하고 최선을 다해 사위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어? 아니 아들 그러는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런 싸구려 여자들 때문에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를 버리겠단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은 항상 바르게 살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달갑게 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 말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단 거야? 다신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남한테 상처 준 지난 과거가 조금이라도 부끄럽다면 달갑게 그 벌을 받도록 해. 그 후 제 남친은 정말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고 아버님도 어머니랑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 상간녀의 아들을 사위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좁고도 넓은 거란 걸 알게 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게 언제가 됐던 꼭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배운 일이지요. 너 내가 한 말은 생각해봤어? 무슨 말? 이게 어디서 시침이야? 내가 분명 우리 오빠랑 헤어지라고 했지? 너 같은 뚱땡이 빡대가리를 절대 내 올케 언니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 난 절대 너 같은 걸 우리 가족으로 못 받아들여. 내 인생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반대할 거니까.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 결혼 포기해.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파혼하라고 한다고 파혼해?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 결혼은 당사자인 우리들 판단으로 해. 그러니까 너야말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얌전히 있어줄래? 부모님도 좋아해 주시는데 왜 네가 나서서 꼴값이니? 이게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몇 년 안 보던 사이 너 많이 컸다. 학교 다닐 때는 내 눈도 감히 못 쳐다보고 쩔쩔매던 비겁한 것이. 사업하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사모님 될 꿈을 꾸니 없던 자존감이라도 퐁퐁 솟구치는 거야? 어이가 없다. 너 같은 돼지가 우리 오빠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오빠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근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오빠를 낚아채가? 말로만 듣던 신호의 짓이란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니? 듣도 보도 못한 억지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넌 안 된다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식함. 아니 오빠도 그래. 대체 너 같은 돼지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날뛴대? 넌 제주도 좋다? 그 주제에 어떻게 우리 오빠를 다 꾸셨대? 내가 꼬신 게 아니고 니네 오빠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그리고 자꾸 돼지 하는데 165cm 키에 55kg 몸무게가 돼지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뚱뚱한 거니? 55kg. 웃기고 자빠졌네. 65kg는 좋게 돼 보이더구만. 순진한 우리 오빠는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네 그 거짓말에 안 속아.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래. 맘대로 생각해.
그깟 몸무게가 대체 뭐라고 하늘까지 운운하고 유난을 떠는 거야? 더 이상 무의미한 일로 너랑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하자. 이딴 일로 에너지 낭비할 만큼 난 한가하지가 않아. 예리한데 지적에 할 말이 없어서 도피하는 거겠지. 그런다고 내가 널 받아줄 것 같아? 천만에. 난 절대 널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빨리 우리 오빠 포기해. 얼굴도 나보다 못생기고 집안도 거지인 주제에. 감히 나보다 먼저 결혼. 그것도 명문대 나오고 돈 잘 벌고 인성 좋은 우리 오빠랑? 그 꼴을 나보고 보라고? 너 같은 개떡 같은 이 상황이 달갑겠음. 반가워 내 올케가 되어주라 하면서 양팔 벌려 환하게 환영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넌 20년 전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니? 내 교과서랑 문제집 훔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교복 훔쳐서 갈기갈기 찢어서 가방 안에 숨겨두고 일진들이랑 붙어서 내 옷, 가방, 신발 돈 뺏고 나라고 너 같은 족속이랑 가족인연 맺고 싶은 줄 알아?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악몽인데 이 결혼 밀고 나가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되잖아. 너만 포기하면 우리 모두가 해피한데. 왜 그렇게 징그럽게 고집 부리는 거야? 우리 오빠 돈이 그렇게 좋아? 징글징글한 돈벌레 같은 년. 돈이라면 나도 있을 만큼 있어. 너랑 가족으로 엮이는 게 너무 싫어서 도망쳐 버릴까도 생각한 적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왜 너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남남이 되어야 하니? 지금 그 말은 끝까지 결혼하겠단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일주일 후 결혼식 치를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깍듯이 새언니 대우해주길 바란다. 미친년이네 이거. 여직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내 말 무시하고 똥고집 부린 거 내가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결혼 축하한다 친구야. 내일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이쁜 새 신부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 왜 그래 갑자기? 축하한다니?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 극구 반대하지 않았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결혼하는 거 그냥 축하해주기로 한 거야.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원수처럼 지낼 이유 없잖아. 그게 정말이야? 단 너도 양보해야 할 것이 있어. 나한테서 소중한 우리 오빠 뺏어간 죄로 네 웨딩드레스는 나한테 줘야겠어. 애초부터 이 드레스는 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나한테 딱이잖아. 그 몸집에 이렇게 타이트한 드레스 입다가 옆구리 터지면 그런 개꿀망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내 웨딩드레스는 왜 가져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드레스를 너가 대체 어떻게 가져갔단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호들갑이야? 너한테 부탁받아서 네 자취방에 가서 가져올 물건이 있다고. 현관 비번 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오빠가 금방 알려주던데.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내 웨딩드레스를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갖다 놔. 이미 늦었어. 지금 당장 갖다 놔도 어차피 입지도 못할 쓰레기인데 뭐. 뭐? 내가 가위로 마구 난도질했거든. 너 따위가 감히 나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건 참을 수 없는 분노야. 그 분노를 그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미쳤구나 너. 두 벌 드레스 중 어떤 걸 가져갔는지만 말해 어서. 두 벌 드레스라니? 하나밖에 없던데. 긴 팔 짧은 팔. 당연히 짧은 팔이지. 촌스럽게 긴팔 웨딩 드레스가 웬 말? 하여간 한 번 빡대가리는 영원한 빡대가리라니까. 너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고 헛소리 짓거리니? 네가 훔쳐가서 망가뜨린 드레스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그거 배상할 능력은 있고 그딴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배상해야 해? 내가 말했지? 내 말 거부하고 우리 오빠 뺏어간 벌로 웨딩드레스 없애버린 거라고. 신우이 무시한 죄를 물어 내가 벌을 내린 거야 알아?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인성 좋으신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어떻게 너 같은 딸이 나올 수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네가 가위로 난도질한 그 웨딩드레스 내 거 아니야. 우리 사촌 언니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그딴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찍소리 못하고 머리 조아리고 조용히 살던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거짓말로 협박을 다해.
거짓말 한 적 없어. 우리 언니 나랑 같은 업체에 드레스 맞춤 제작했고, 언니는 결혼식이 2주 뒤고 또 지방에 사니까 일단 내가 받아서 집에다 보관해놨던 것뿐이야. 남의 드레스 못 입게 만들었으면 성인이면 그 책임을 져야 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지? 책임지면 될 거 아냐?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니들 같은 서민이야 돈 몇 푼에 벌벌 떨겠지만 난 대기업 다니는 골드미스야. 그깟 웨딩드레스 내가 배상하면 그만이야. 얼마면 돼? 10만, 20만. 지금 장난해? 지방에 사는 촌놈 옷이 비싸봤자지. 신경 쓰지 말고 청구서나 보내. 아, 근데 너무 짜증난다. 사촌 언니란 여자는 왜 지 드레스를 남의 집에 두고는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 별꼴이야 진짜. 아무 말 대잔치도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거만스럽게 코웃음 칠 수 있는지 내가 볼 거야. 우리 언니가 4천만 원 청구서 보낸다고 했으니 잘 수락하고 약속대로 배상금 지불하도록 해. 안 그럼 경찰에 도난 신고할게. 뭐? 4천만 원? 이것들이 날 아주 호구로 보고 있네. 건수 하나 물어서 한껏 뜯어낼 생각인가 본데 어디서 감히 꽃뱀 짓이야? 드레스 제작업체에서 보낸 청구서에 확실하게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불복하면 조사해봐도 좋고 변호사 찾아도 좋아. 나머지 1,000만은 피해 보상이야. 정말 그 걸레 같은 드레스가 3천만 원이나 한단 말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우리 언니 임신을 늦게 알아채는 바람에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어서 2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원단 디자인으로 드레스 제작해 낼 수 있는 업체 어렵게 찾았어. 원단은 업체 직원이 해외에 직접 가서 사왔고, 디자인 또한 해외 장인한테 특별 주문 넣었어. 그 짧은 기간 내에 언니가 원하는 드레스 만들려고 업계 프로 여러 명이 밤낮으로 작업에 투입됐고, 그 결과 눈부시게 빛나는 드레스가 완성된 거지. 미쳤어 진짜. 뭔 드레스에 그렇게 돈을 쳐바르고 난리야. 지방 촌놈이 3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말이나 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딴 인간들 때문에 왜 엉뚱한 내가 피해봐야 하냐고. 우리 언니 지방에서 살긴 해도 그 동네에선 이름 되면 다 아는 집 딸이고, 시댁도 비슷한 재력 가진 집안이라고 들었어.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쓰는 게 뭐가 잘못됐니? 헛소리 하지 말고 4천만 원 이상은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거야.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준비하라고 하면 척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 아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3천만 원은 너가 망가뜨린 드레스 비용이고, 우리 언니 결혼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결혼식에 입어야 할 드레스도 꼭 있어야 하겠지? 근데 너 때문에 원하는 드레스도 못 입고 결혼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피해 책임을 너가 져줘야 하지 않겠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까기나 해.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인가? 드레스 비용 3천만 원에다 피해 보상 1,000만 원. 합 4천만 원을 너한테 청구하겠다 그 뜻이잖아. 미쳤어 진짜. 나 이거 우리 오빠랑 부모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할 거야. 애도 아니고 가족한테 일러서 뭐 어쩌게? 오빠한테 방금 알렸더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던데? 대기업에 입사도 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이딴 어이없는 짓을 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던데.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란 거야. 암튼 나 그런 큰 돈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럼 뭐 경찰 신세 질 수밖에. 나쁜 짓 하고도 배째란 식으로 억지 부리는 너 같은 인간들이 있기에 경찰서란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겠어?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 웨딩드레스라면 100번 양보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촌 언니 거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직장 좋다면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아나무인이었다면서? 대기업에 다니면 대출도 잘 나올 거 아니야. 은행에 가서 도움 좀 받으면 해결되겠네. 그게 왜? 대기업 다닌단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놀고 먹는 백수라. 대출해줄 은행을 찾지 못하겠니?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다닌다는 그 대기업 우리 회사주 거래처야. 거기 인사과 직원들과도 오래 봐온 사이라.
인사과에 너란 직원이 없단 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야. 뭐?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너 자신이 거짓말을 고백하고 취업하기를 기다렸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빠랑 아버님한테 용돈 뜯어내고 매일매일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하는 거 다 알아. 뭐라고? 이게 정말 미쳤나? 감히 네가 나한테 지금 훈계를 내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던 네가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100번 양보해서 학교 다닐 땐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쳐. 30 넘어서까지 아직 그따위로 사니?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아직도 내가 너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나약한 존재로 보여. 웃기지 마. 너 같은 건 이제 트럭으로 달려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 뭐라고? 어디다가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를 무서워할 사람이 어딨니? 냄새나고 필요 없는 쓰레기는 버리는 거야. 죽도록 싫어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내가 아니랬어. 너 같은 건 그냥 버려야 돼. 이게 오늘 뭔 약을 잘못 처먹었나? 아주 매를 벌고 있네, 벌고 있어. 내가 당장 가서 지옥행 열차에 태워줘? 옛날처럼 나한테 한번 당해볼래? 돈도 한 푼 없이 놀고 먹는 거지가 지금 뭐래. 못 배워 처먹으면 그렇게 무식해지는 거구나? 나 이래봬도 대기업 영업부 과장이야. 별의별 꼴 다 보면서 이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 사람이야. 너 같은 거한테 협박당한다고 부서질 멘탈이 아니야. 가짱캐 어디서 옛날 타령이야. 뭐? 기가 막혀서. 그렇게 잘 나가면 그 드레스 비용은 네가 내면 되겠네. 내 올케가 되려면 그만큼은 해야지. 공짜로 우리 오빠 데려가려고? 네 올케 될 생각 없어. 정말. 그럼 결혼 포기한 거야. 너 따위한테 부서질 멘탈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텐데? 너랑은 인연 끊고 살겠다 그 말이야. 뭐라고? 오빠도 이제 다신 너 안 보겠다고 했으니 드레스 배상금이나 내고 절연하면 되는 일이야.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부모님한테 손 내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부모님 방금 나한테 사과 전화 오셨거든. 네가 학교 때 나한테 한 짓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또 하셨어.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귀한 남의 집 딸 학창시절을 암흑으로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울먹이셨어. 어릴 때 한 짓도 용서하기 힘든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딴 황당한 짓거리 한 너한테 정말 실망했고 앞으로 어떠한 도움도 안 주시겠다고 하셨어. 다들 왜 그래? 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들 안달들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보다 아래였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면 배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걸 왜 몰라? 그만하자. 30 넘어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가르친들 뭔 소용이 있겠니? 죽던 살던 알아서 하고 우리 언니 드레스 배상금은 무슨 수를 쓰던 갚도록 해. 내가 뭔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하냐고. 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단 말도 몰라? 나한테 바랄 걸 바래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없는 돈이 뽕하고 어디서 나와.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인한테 꾸던 사채를 빌리던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걷어야지. 어차피 집에서 쫓겨나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살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취업하면 되겠네. 너 같은 걸 받아줄 제대로 된 회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무슨 소리야. 쫓겨나다니. 내가 왜?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네. 네 물건 어머님이 이미 다 박스에 넣어서 현관 밖에 두었대. 그거 들고 죽던 살던 알아서 하라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만큼 실망이 크고 상심하신 거란 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너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공감 능력 제로에다 주제 파악도 못해. 눈치도 염치도 없고 뻔뻔한 데다 심보까지 고약해. 너 같은 쓰레기를 그 누가 집에다 두고 싶어 하겠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그만 차단할게. 그 후 집에서 쫓겨난 현진이는 먹고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레스 배상금 때문에 받은 사채를 갚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동창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전 드디어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조금은 속이 편해졌답니다.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으면 그게 부메랑이 돼요. 언젠가는 나한테로 돌아올 거라는 걸 현진이가 온몸으로 느끼고 배우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